네, 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 강의를 맡은 김혁 교수입니다. 네, 제5장 심전도와 자동 제세동기 이와 관련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학습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세동 처치는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서만 시행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 자동 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라고 하죠. 예, 이게 개발되어서 심정지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하여 조기에 제세동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 제세동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자동 제세동기를 심정지 발생이 많은 공항, 호텔 등에 설치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편의점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심실세동은 이 심장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수축함으로써 실제적인 심박 출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로 병원 이외 장소에서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 환자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되는 심장 리듬입니다. 심실세동 상태에서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은 경과되는 시간, 분당 7에서 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은 얼마나 빨리 제세동 처치가 시행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심실세동이 정상적인 심장 리듬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제세동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처치자는 기본적인 심전도 리듬을 이해하고 위험한 심전도 파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심장 제세동기의 중요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 단계를 숙지하고 자동 제세동을 위한 전극의 부착 위치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 제세 동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심전도 리듬을 이해하고 위험한 심전도 파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동 제세동을 위한 전극의 부착 위치를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 제세 동기의 적용 단계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 제세 동기를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자동 제세 동기 사용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부정맥, 어린미어, 비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으로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방실차단, heart block, 동반결절에서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방실결절을 통해 심실로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게 되는 병이 방실차단입니다. 요때 어지럼증이나 또 운동 시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고요. 실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드물게는 급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동입니다. 플러터. 심방 또는 심실이 빠르지만 규칙적인 리듬을 말하고요. 세동, 피브릴레이션, 빠르고 제멋대로 비효과적이고 불규칙한 심장 수축을 말합니다. 분당 350회 이상이 되겠네요. 서맥, 브래디카르디아, 맥박이 1분에 60회 이하로 느리게 뛰는 것을 말합니다. 서맥에서는 한자로 느릴 서를 말합니다. 빈맥, 맥박이 1분에 100회 이상으로 빨리 뛰는 것, 타키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다음 자동 제세 동기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AED를 말합니다. 일반인을 위한 제세동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해서 제세동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장비이고요. 현장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화된 장비입니다. 음성에 따라서 전원을 켜고 누구나 다 음성에 따라서 지시대로 하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정상 심장의 전기 자극의 전도입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은 생명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수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심장의 동방결절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전류입니다. 심전도는 심장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기계적으로 측정하여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심장의 정기적 활동은 규칙적인 움직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 활동을 받아서 심근 수축,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이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계적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기적 활동은 매우 미량의 전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려면 작은 소리를 마이크로폰으로 포착해서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스피커로 큰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심장의 극히 작은 전기적 활동을 포착해서 체외의 증폭 장치로 증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심전도입니다. 심장은 전기적 활동과 기계적 활동, 여기서 기계적 활동은요, 심장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펌프 기능을 말합니다. 전기적 활동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기계적 활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림 이어서 계속 보시고요. 심장이 정지 상태일 때 자극이 가해지면 이것을 정기적 흥분이라고 하는데요. 세포막의 투과성에 변화가 생겨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우선 세포 외에 나트륨 이온이 급속하게 세포 내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때 세포 내 전위는 일시적으로 25V 정도로 상승하는데요. 이것을 탈분극이라고도 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다 밀려 들어가면 세포 내 전위는 0V 정도에서 안정이 되고요. 이어서 칼슘 이온이 천천히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세포 내에 있던 칼륨 이온이 다시 세포 외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포 내 전위는 다시 마이너스 85V 정도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근세포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활동의 원 사이클,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심전도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각각의 파형을 피파, QRS 복합파, T파 이렇게 부릅니다. 심방의 탈분극은 피파를 생성하고 심실의 탈분극은 QRS 복합파를 생산합니다. 심실이 재분극될 때는 이 T파가 발생이 됩니다. PR 간격은 피파에서 QRS 복합파의 시작까지 간격으로 전류가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상태의 심장에서 관찰되는 심전도, 소견을 우리가 정상 동조율이라고도 합니다. 정상 동조율 상태의 심전도는 각각 한 개씩의 피파, QRS파 또는 T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건 이 심전도 파형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간편한 박동수 레이트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큰 박스 5개는 1초, 작은 박스 1개는 0.2초고요. 5개의 박스 안에 몇 개의 QRS가 들어가 있는가를 계산하면요. 쉽게 매 분당 박동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심박수를 함께 표시한 것으로 최초에는 심박수가 분당 300, 2회에서는 분당 150, 3회에서는 분당 75로 갈수록 심장의 부하에 의해 자연스럽게 심박수는 감소합니다. 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은 이게 비정상 박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심장의 각 부의 탈분극과 재분극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심장에서는 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심장의 각 조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특수화된 조직인 전도계가 있습니다. 이 전도계를 통해서 전도된 전기적 신호는 심방과 심근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심장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그 심장 내에 혈액이 박출되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전도계를 통한 전기 신호의 전도가 차단될 경우에는 심실의 수축 빈도가 감소함으로써 심박 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심근의 일부가 손상되어서 손상된 조직으로부터 정상적인 전류와 일치하지 않는 전기 자극을 방출하며 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심정지 환자에게 관찰되는 우리가 심전도상의 소견이 지금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심정지 환자에게 관찰되는 심전도상의 소견은 심실세동과 심실빈맥, 무수축 및 PDA 등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심실세동을 보시면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은 심정지 환자의 60에서 85%에서 관찰되는데요. 심실의 수축 속도를 극도로 빠르게 하거나 심근에 일치된 수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박 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곧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QRS파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불규칙한 파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실빈맥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에는 심장의 효과적인 박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맥박이 촉지되지 않을 정도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환자는 의식을 잃게 되어서 임상적으로 심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제세동을 실시하면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심실빈맥의 QRS파의 간격이 넓어지며 빈도는 100회 이상으로 심실 박동수가 매우 빠른 경우 관찰이 됩니다. 자, 무수축입니다. 무수축 환자에서는 제세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세동이 부교감 신경 효과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무수축 환자에게는 제세동을 하며 소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의 제세동 효과입니다. 자, 정기적 제세동기를 이용한 제세동은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 심실세동은 심실근 세포가 무질서하게 흥분되고 있는 상태로 심실의 펌프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심실근의 흥분 상태를 정리해 이 질서 있는 심장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내려가는 혈류가 수분 이상 두절이 되면 불가역적인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심박 재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의 증상으로 혈압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맥의 물리적인 치료법을 보시면요. 이 물리적인 치료에서는 효과와 부작용이 빨리 발현이 되므로 치료를 실시할 때는 심전도 모니터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물리적 치료, 처치법에는 미주신경 자극이 있죠. 여기에는 숨참기, 목동맥 압박법, 안구 압박법도 있습니다. 상황에서는 이때 심정 마사지를 한다 또는 흉부 타격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리고 목적, 물리적 치료 목적은 발작성, 이 빈맥의 정지, 일과성의 심박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는 심시세동을 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효과 발현이 물리적 치료 면에서 빠르고 상황도 빠르게 조치가 되죠. 부작용은 이 물리적 치료에서는 섬액, 혈압 저하, 쇼크, 뇌경색, 망막 박리가 일어나고요. 다음 상황에서는 심실세동이 유발, 늑골 골절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자동 제세 동기,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라고 해서 AED 종류인데요. 다양한 제세 동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A15 반자동. 보통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반자동이 많습니다. 두
두 번째 그림은 자동과 수동이 병합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동 D500입니다. 이 자동 제세 동기는 응급 구조사를 포함해서 의료인만 사용하도록 초창기에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교육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정지의 중요한 요인이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전기요법인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차, 철도 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 자동 제세 동기. 앞서 얘기 드렸지만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동 제세 동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예, 아깝지 않죠. 조기 제세동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심정지의 발생 초기에 심실세동의 발생을 알아내서 제세동술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기 제세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정지 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부정맥은 심실세동이며 이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제세동술입니다. 제세동의 성공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요. 심실세동 환자의 소생률은 심실세동이 발생한 후 1분이 경과할 때마다 7에서 10%씩 감소합니다. 심실세동의 상태일 때는 심장이 펌프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심실세동이 치료되지도 않고 지속되면 치료할 수 없는 무수축 상태에도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만으로는 심실세동이 정상 리듬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게서 심폐소생술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정지 발생 5분 이내에 자동 제세동기가 시행된다면 환자가 신경학적 손상 없이 소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동 제세동기 사용이 확대됨으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선박 내, 작업장 내, 열차 내, 항공기 내, 사무실 내 이렇게 또는 여기 교재에 빠져 있지만 편의점 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 제세동의 종류와 사용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반자동 제세동기 한번 보시죠. 제세동기 내부에 일부 부정맥을 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심전도를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충전을 시켜 제세동 시행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가운데 그림 자동 수동 제세 동기인데요. 이 자동 제세 동기와 수동 제세 동기의 기능이 모두 내장되어 있으며 시술자가 자동 제세 동기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수동 제세 동기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해서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 제세 동기는 이 제세동을 시행하는 의료인이 심전도 감시하며로 나타나는 부정맥을 직접 판독합니다. 그래서 제세동 여부와 제세동 에너지를 결정을 하고요. 수동식 극침 패드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전류를 전달합니다. 네. 자동 제세동기 사용 원칙인데요.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응급처치자는 환자의 좌측에 위치하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조자는 환자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누워있는 환자의 좌측 귀 근처에 놓고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원칙이 BLS5 First CABD C Circulation 가습 압박을 실시하고요. A 에어웨이 기도 개방을 합니다. B. 브리딩 인공호흡을 실시하고요. 이건 좀 생략되어 있다 했죠. D. 디피브릴레이션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중요성은 성인 심정지의 가장 흔한 초기 리듬이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만이 유일한 심실세동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심폐소생으로 심실세동이 정상 리듬으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제세동까지 걸린 시간이 생존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실세동은 수분 이내 무수축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바로 사망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요. 자동 제세동기를 준비해서 패드 부착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세부 행동 요령을 다시 보시면요. 심폐소생술, 실시와 자동 제세동기 준비인데요.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예, 먼저 최초 반응자 안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급의료 체계 구조 요청한 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하면서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패드 부착 부분, 자동 제세동기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전원을 켜고 음성이 나오죠.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라는 음성 및 메시지가 나오면 응급처치자는 안내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측 빗장뼈 하부 쇄골 부분요. 보이시죠? 그림을 보시죠. 이 우측은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위치입니다. 좌측 유두 외측에 겨드랑이 중앙선상에 부착합니다. 네, 3번 제세동 분석을 하는 중에 분석 버튼을 눌러서 제세동을 실시하는데요. 응급처치자는 자동 제세동기의 음성 및 메시지를 따릅니다. 자동으로 이 심전도 분석 과정이 끝나면 제세동이 필요할 경우 심시세동이나 또는 문맥성 심시빈맥이 나타날 경우 필요합니다. 쇼크 버튼을 누르시오. 음성이 나오면요. 메시지에 따라서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전멸하는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자, 물러나세요 라고 말합니다. 4번 가슴 압박 시작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고요. 심폐소생술이 5사이클. 그러니까 30대 2로 5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2차 심박동 분석을 시작하며 제세동이 필요 없음을 나타내며 맥박을 확인한 후에 맥박이 없으면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맥박이 있으면 다시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1회의 제세동 과정을 2분마다 반복 시행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응급처치자가 CPR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AED의 패드를 환자의 몸에 부착시킵니다. AED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즉시 CPR을 중단하고 환자의 몸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AED 이 사용이 빠를수록 환자의 소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성 메시지에서 환자와 떨어지도록 지시할 때까지는 계속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 상시 주의사항을 보시죠. 가슴에 물기와 습기, 털을 제거한 후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단단히 밀착하면서 부착한다. 제세동 사용 중에는 환자 접촉 금지, 감전될 수 있는 환경, 금속이나 물을 피합니다. 패드 사이에 이물질이 있으면 전류에 의해 피부에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되고요. 환자의 몸이 젖어 있는 경우에 환자의 가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네, 영아 제세동 패드 부착 방법인데요. 8세 이하의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적은 에너지인 2, 4 정도의 제세동으로 권장합니다. 소아심정지 환자에게는 가능한 소아제세동 용량을 변경시킨 뒤에 써야지만 우리가 시중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건 소아용이 별도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성인용 자동 제세동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세동 전극을 붙인 특히 주의할 사항은 우측 빗장뼈 하부에 붙일 때는 빗장뼈 바로 위나 이 유두를 피하고 피부에는 땀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전기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화상을 유발하거나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 유두 외측에 겨드랑 중앙선에 붙일 때는 유두를 피해서 겨드랑이
아래쪽에 피부를 깨끗이 닦은 다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그림은 제세 동기 전류 전달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 모두 AED 심전도와 자동 제세 동기의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전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